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지표 중 하나인 공복혈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복혈당이 무엇이고 정상 수치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혈당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혹시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복혈당이란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 즉 금식 상태에서 측정되는 혈당을 의미합니다. 보통 전날 밤부터 금식을 하고 다음날 아침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피를 뽑아 측정하는 방식을 많이 쓰죠. 그런데 금식이라고 해서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공복혈당을 측정하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포도당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거나 비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인슐린 작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곧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미리미리 체크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복혈당 정상 수치 범위는? 그렇다면 공복혈당의 정상 수치는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70에서 99mg/dl 정도를 정상 범위라고 봅니다. 검사 결과가 100에서 125mg/dl 사이라면 이 범위를 공복혈당 장애 혹은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상태가 계속 방치되면 126mg/dl 이상으로 올라가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 번의 검사로는 확진이 어렵습니다. 시점이나 검사 환경, 그리고 개인의 컨디션 등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은 반복 검사를 권장하거나 추가로 당화혈색소 등 다른 지표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공복혈당이 높다고 반드시 당뇨병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오랫동안 방치하면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복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단 음식만 안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혈당 상승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식습관 중에서도 특히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갑작스럽게 오르고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췌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운동 부족이나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역시 혈당 관리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거나 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공복혈당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 만큼 단순히 설탕을 줄인다 정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건강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공복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첫째, 기본적으로 식사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점심에 폭식을 하게 될 확률이 커지고 밤늦게 야식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혈당이 급등락하면서 공복혈당 수치도 서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소량씩 나눠서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밀, 현미, 잡곡 등 섬유소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보세요. 식이섬유는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식단 전체적으로 채소, 해조류, 콩류, 단백질 등을 적절히 배분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셋째, 운동은 필수입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남는 포도당을 소모하도록 도와주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데 이 역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주 3-5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우리 몸은 혈당을 올리는 코티솔 같은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도 하므로 가능한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꼼꼼히 챙겨보셔야 해요. 혼자서 관리가 어렵다면 의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와 함께 협업해 나만의 맞춤형 건강관리 플랜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공복혈당 정상 수치와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작은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즉 혈당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죠.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오늘 영상에서 공유한 팁들을 일상생활에 한번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찍 관리하고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이 약간만 높아도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되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